청년 농촌 인구 신규 유입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의 평생 투자 교육원 투자 캠퍼스의 오늘의 투자 컨설팅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반전의 생각 저는 적극 추천하는데요. 오늘 내용은 기농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기농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저는 20대 후반인데요. 이번에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시골에서 한적한 동네에서 저렴한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살려고 합니다. 땅은 10,000평 정도, 자금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청년 기농 대출이나 지원도 잘 나오고 부모님께서 제게 집을 해주신다고 해서 전원주택 단지를 찾고 있다. 근처에 학교와 마트가 너무 멀지 않은 곳. 학교와 마트를 찾는 거 보니까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지금 할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혹시 곡성 쪽에 맘스 빌리지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요 관련 내용 좀 시작할까 합니다. 햄님이 기농도 엄청 힘들다는데 현실과 다른 그 관련해서 저도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농업 인력 고령화율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한국이 56%고요. 미국이 36.2%. 야, 역시 일본 대단합니다. 69.6%고 그 다음에 EU 전체가 32.8%, 프랑스가 15%, 오스트리아가 7.3%. 대한민국이 정말 EU 평균에 정말 거의 더블은 아니지만 한 7, 80% 되는 거 없고,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 고령화는 다르다.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 비율이 높지만 돈이 있는 이 고령 인구들이 많고, 한국은 고령화 비율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데 자식들에게 모든 걸 바치다 보니까 빈곤 노인들이 정말 많다는 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농가 경주 예를 들면 비주치 전망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결국 뭐 기농이든 기촌이든 결국은 지금 65세 이상 비율이 계속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미만이나 그다음에 40세 미만은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뭐 고령 인구들이 가서 농사를 지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농업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쪽은 아무래도 연령이 있으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농촌 부분들이 인구 비율을 보면 안타깝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역시나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요. 스마트팜 도입 효과 이렇게 봤는데요. 고품질 생산량이 34.9%, 그 다음에 농업소득은 40.5%, 그 다음에 생산량은 33.9%, 자가 노동 시간도 마이너스 12.5%. 역시나 스마트팜을 도입하면 생산량이나 소득이나 생산량, 그 다음에 노동 시간까지 모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대로 40, 50대 미만 경주 비율을 보면 전체 농업 40세 미만은 스마트팜이 1.2%인데 40세 미만은 10.9%의 반면에 50세 미만으로 가버리면 7.2% 높아지는데 스마트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은 전혀 지금 기농이나 기촌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결국은 농촌도 스마트폼으로 변해야지만 우리가 생산량, 소득 이런 부분들 다 발전을 하는데 그런 쪽이 아직까지는 젊은 층에 달을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매년 5.2천 명의 수준 청년 유입 시 농업 경주 감소폭이 둔화가 기대되는데요. 자, 현재 추세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점점점 가면서 연평균 감소율이 1.2%, 그 다음에 이것도 0.35%. 청년 농촌 인구 신규 유입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농업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기촌과 기농을 한번 이렇게 저희들 다른 점은 이걸 일단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농업을 안 하겠다네. 그냥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즐기겠다. 그게 기촌이고, 자, 기농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 이 질문하신 분은 기촌이 아니라 그죠? 기농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젊은 사람들이 가면 좋으냐? 이 부분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자, 영농 초기의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창업 자금과 정책 지원금을 받고 영농 기술 교육 및 컨설팅. 아무래도 고령층보다 이 청년층이, 그죠? 청년 농업인이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거 받으면 훨씬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으로서 독립경영 3년 이하 예비 농업인을 포함을 하고 있고, 자, 창업 자금이 연금리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세대당 최대 5억 원이고 5년 거치 20년 균등 분할 상환. 도시에 살면 저렇게 해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창업 자금이 이렇고 영농 장착 지원금은 1년 차에 110만 원, 2년 차에 월 100만 원, 3년 차에 월 90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금까지 준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이런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함에도 물론 이 지금 이게 작년에 발표된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벌써 마감은 끝났지만 올해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인데요. 이 미래 유망사업 일자리를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바로 이 스마트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나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공 관계없고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하면 된다. 교육 수강료는 당연히 무료고요, 그죠?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자, 교육형 경영형 실습비 또 월 70만 원 지원하고, 임대 자기 온실 경영 실습 재료비를 연간 36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구직자뿐만 아니라 재학생 취업자에도 의무교육을 이수했다면 신청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큰 메리트.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영농장착 지원 사업도 받고 이 스마트 사업 받으면 제가 볼 때 웬만한 그냥 공부하는데 최저 시급보다 더 받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뭐 청년 이외에도 기농 농업 창업 또 뭐 있습니까? 주택 구원 지원 사업, 근데 맞춤형 농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층 인구이 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땅도 있고 부모님이 도와주시고 지원사 받으면 나쁘지 않을지도. 자, 그리고 기농에 관심 있으면 좋은 제도이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막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의 봉화라는 지역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 봉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산골이냐면, 제가 태어날 당시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싼 동네였어요. 땅값이 가장 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시골 중에 깡촌 중에서도 깡촌이라는 얘기죠. 물론 저는 뭐 학교 생활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구에서 나왔지만 깡촌이었고, 제가 또 어쨌든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로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학 때마다 제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골이라는 생활이 너무 싫었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뭐 기훈님이나 햄님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지금 대부분 2030 세대들 보면 절대로 농촌에서 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도시에서, 그것도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차도 좋아야 되고, 이런 다 모두가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요,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 이렇게 쭉쭉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시골 생각이, 농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50대 넘어서니까 이제는 도시 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단적인 얘기로 저희 시골만 가도 60대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도 있고 60대 이하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들 연평균 소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물론 잘 많이 보시는 분들은 억대 연봉이 수두룩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 힘들지요. 또 기술도 있어요. 당연히 부분이 있지만 예전처럼 이 손으로 사람이 직접적으로 노동 투입하는 이런 부분들 없어요. 다 요즘은 기계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못 사는 농촌이 아니고 지금은 기계화되고 현대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 지인들과 친구 이런 분들에 격리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20, 30대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지인들이 지금 50대 되었을 때 몇 명 남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가장 웃긴 것도 이 지인들한테 결국은 뒤통수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잘 해보면 정말 나는 농촌 생활을 절대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면 오히려 내가 빨리 기촌에서 오히려 여기서 돈을 훨씬 잘 벌고 그 다음에 물론 자식들과 이 식구들이 뭐 특히 와이프분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도시에 저도 뭐 도시에 살고 있지만 그런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기호님이 모내기 도와주러 갔다 기농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조금씩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얘기했던 이제 맘스 빌리지가 어느 쪽인가 이렇게 해서 봤었는데 이제 여기 있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데 자 주택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맘스 빌리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원주택이더라고요. 보니까 농촌에서 이제 생활을 하신다는 분들은 물론 전원주택에 살면서 도시 생활처럼 이렇게 안락한 부분들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내가 어쨌든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이런 주택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번 땅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시죠. 이 땅을 어디 구입해? 이 땅 부근에 하시는 게 농업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집을 물론 전원주택 좋지요. 근데 한번 1년만 살아보시면 큰 전원주택 아마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한번 땅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전원주택 살고 싶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1년 정도는 월세든 전세든 먼저 살아보시라고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내가 이걸 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전원주택에 살았을 때 그 전원주택에 살면 또 엄청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도시에 살 때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나는 괜찮은 건지 그냥 지인들 와서 한번 고기 구워 먹고 좋지 않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현실과 이상은 너무 다르다는 점. 곡성의 맘스 빌리지를 먼저 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먼저 꼭 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을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햄님이 전원주택 살려면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 맞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전원주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지인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정리했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거든. 정말 진정으로 느끼면서 행복한 사람이 몇 명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좀 보시고 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기촌의 케이스에 해당되지만 기농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20대 후반 이 기농하시는 분 정말 저는 박수를 드립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내일 또 어김없이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의 투자 캠퍼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 캠퍼스 홍반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